11회차 시작이고요. 오늘은 14품을 들어가고 양이 좀 많죠? 너무 길어서 놀랍지만 어, 좋았어요. 금강경 대회에서 가장 긴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 다들 무슨 일 있었죠? 태윤이, 선거를 했죠. 투표도 투표. 그치. 사전 투표가 있었다. 이건 다들 사전 투표는 끝났나요? 아니요, 전 안 저 했습니다. 본투표에. 네, 본투. 저는 어제 했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저 평소에는 그냥 본투표 날짜에 하는 그 날의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그걸 즐기는 편인데. 특이한 사연. 저는 어떤 특정 날에 긴장되거나 어떤 특정 날에 그 도시 전체의 공기가 딱 바뀌어 있는 날들이 가끔 있거든요. 내가 이거 언제 처음 느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날 처음 느꼈어. 수능 날. 수능 날 수능 날 아침에 나오면은 도시 전체가 그 출근길이 긴장되어 있잖아요. 완전. 여기서 맞아. 뭔가 문제를 굳이 안 일으켜야 맞아, 되겠다라는 게 있잖아. 맞아. 그래서 도시 전체가 되게 얼어붙어 있는 느낌. 이렇게 되게 예민해져 있는 그 느낌을 딱 느끼면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날에는 이런 게 도시 전체로 있구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딱 느낀 다음에 그런 분위기가 나면 되게 즐겼었어요. 그래서 뭐 매년 수능 날의 아침에 딱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되게 재밌었거든요. 투표도 비슷하게 그 본투표 날은 그게 진짜 강해. 근데 사전 투표는 약간 그런 게 좀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 약간 저는 분위기를 즐기는 쪽에 가까워서 본투표 날에 그 즐기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제가 요새 너무 게을러져가지고 여러 사전 투표 자체에 어떤 전략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래서 너무 게으르다 보니까 그냥 나간 김에 빨리 하고 오지 않으면 선거날은 쉬니까 귀찮다 하는 마음에 미루다가 사람 개 많이 줄 서 있을 때 가고 땡볕에서 땀 흘리면서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 집안일 해야지 그러고 찍고 들어갔어. 사전 투표를 끝냈었고 그리고 폰을 바꾸고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오, 폰을 바꾸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 부럽다. 나도 폰 바꾸고 싶다. 폰 문제가 많습니다. 배터리도 슬슬 배터리가 가고 지금 한 4년 떠가고 있는데 중고로 사서 4년을 쓰고 있는데 와우. LG 플랫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바꿀 생각 없냐? 아직은 괜찮. 4년 진짜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핸드폰에 별로 요새는 어느 순간 핸드폰에 별로 미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기능 사실 뭐 유튜브 뭐도 다 내가 쓰고 있는 편집 앱들이나 다 하는데 딱 요 정도면 되는데 싶어서 그냥 그러고 저는 자주 부수고 그리고 용량이 꽉 차서 512기가로 샀어요.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512기가를 겟했습니다. 나는 그 외장 메모리로 1테라 외장 메모리를 바꿨어. 네. 그렇기 때문에. 테라도 있는데 응. 사진이 너무 많아서. 그치. 음. 나 무슨 일 있었지? 요새 서스페서 코칭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죽겠음. 저 죽겠습니다. 일정이 너무 바빠요. 심지어 자체 발행 서스페서라서 돈을 안 받아, 이거는. 그러니까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없는 걸 내가 발행을 해버린 거라 갖고, 이거 죽겠어. 스불제네요. 네? 스불제네요. 약간 마케팅이지. 이제 후기를 얻기 위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뭐 나름대로 어떤 환원적인 의미도 있는데 이제 저게 있었던 거라서 근데 재밌고 고되고 그리고 이 금강경 스터디 토요일로 잡힌 다음에 제 원대한 토요일의 계획은 격주로 인천을 내려가요. 그래서 격주로 우리가 스터디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상하게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갖고 아침 7시에 인천에 갔다가 끝나고 바로 올라와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히고 있는가?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잡힌다는 거? 그러니까 아침 인천을 하고 한 주 뒤에 스터디를 하고 인천을 하고 한 주 뒤에 스터디를 하고 싶은데 인천과 스터디가 같이 잡혀가지고 지금 아침 7시부터 움직이는 거야. 격주가 7시에 움직이는 7시에 깨는 것도 아니고 7시에 나가야 되는 거야. 주말인데. 살려줘. 학기 말 나가오고 저는 뭔가 이렇게 금강경 시간이 바뀌면서 저는 평소에 출근 시간이 좀 빠른 편이니까 오늘도 6시 반에 눈이 진짜 딱 떠져요, 무조건. 그리고 아침에 루틴이 일어나가지고 카페에 가서 스터디 준비를 하고
헬스장을 가고 그리고 여기 오고 막 이런 스케줄이라 뭔가 일상을 사랑하게 된 느낌. 주말에 일상이 너무 좋아. 이 패턴이. 지금 그 극양의 기운에 지금 이가 빨려가지고 이쪽이 갑자기 뭐 이렇게 근데 물을 줄 수 있나요? 저에게 자, 그래서 여사. 무슨 일 있었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저 그래서 사전 선거 하는지도 저도 잘 제가. 모르겠어요. 어떡해. 진짜로? 세상과 약간 사회와 동떨어져. 다운된 상태. 유유. 아, 저희 여름을 한번 절에 가기. 사실 그 우리 중 아무도 운전면허가 없지. 있어요. 와. 없어요. 오. 근데 지금 그 사람을 죽일걸요 운전하면. 지금 이 컨디션으로 내가 운전대를 맡기면은 그대로 이제 장엄정토 가는 건데. 간다 그러면 이제 네, 간다 그러고 가는 건데. 나의 지금 지금. 이 상태가 아니고 좋은 상태여도 사람을 죽일 거예요. 왜요? 운전. 전 대체로 그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신호등을 보지 못합니다. 그 운전할 때 신호등을 동시에 보지 못해요. 운전하려면 그 앞에 신호등을 보면서 길도 봐야 되고 옆에 사람 신호등도 봐야 되고 사람이 오는 것도 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운전하는 거 어때요? 운전면허 근데 어떻게 돼? 운전면허 땄을 때요. 아, 그게 몇 년이요? 20살? 네, 21살 이때였으니까 아. 5년? 고려 대상이 아니었구나. 면허만 있는 거죠. 면허가 있다가 뭐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니까요. 동시에 있는 거 아니야? 네네. 전 상태가 좋을 때도 나한테 운전시키면 모두의 목숨이 날아갈 것이니 난 운전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아, 아니 왜냐면 진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이 가고 싶은데 사실 제일 좋은 건 개인적으로 제일 오래 그냥 가고 싶었던 거는 전로는 낙산사였었거든요. 그 강릉에 바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의상대사가 이렇게 좀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보러 갈 것들도 참 많다. 그래서 낙산사 같은 데 같이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랬는데 낙산사를 가기 위한 방법은 이제 기차와 기차 이후 버스 막 이런 그리고 거니까 택시. 그니까 이 개판인 거야. 근데 절은 맞아. 내가 가기가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싶으면 상관이 내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막 그 사이드카가 있는 오토바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또 그래서 사이드카. 재밌겠다. 이 새로운 스터디원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데요? 31일 날 온다고 했다. 서진이 이제 저희 논문 이제 내갖고 연락을 해보면 돼요. 아직 이렇게 31일 날 그 논문이 끝나는 거니까. 오늘이군요. 그래서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데 일단 뭐가 됐든 간에 그분이 면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없을 확률이 더 커요. 너무 관상쟁이 같았는데 관상쟁이? 그러니까 신비로운. 요즘에 진짜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뭐 그렇고 그래서 없나? 하여튼 뭐 그래갖고 뭔가 같이 소규모 답사를 가는 것도 참 재밌겠다 싶었는데 자전거 타기 가능. 너무 처져 있어서 원래 그게 강제로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약간 삼투압 현상처럼 이런 사람이라뇨?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순간이 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여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름에 이번에는 이제 논문 준비를 할 겸 그래도 조금 작은 호텔방 하나 빌려서 통조림을 해볼까 하는데 한 이틀 정도 문 걸어 잠도 너무 무서운 말이야. 이만큼 안 쓰면 못 나가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전에 그거 이제 여행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정신과 시간의 방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말고 이제 가볍게 갔다 와볼 만한 것들 어디를 갈까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 스터디가 사실상 제가 스터디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건 거의 처음인데 그래서 이때 한번 갔다 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새로운 이번에 시작품을 좀 읽을 거예요. 금강경에서 가장 긴 부분을 읽으면서 다들 읽는 게 있나? 또는 그 외에도 뭐 있습니까? 저는 사실 여기 꿈이 네. 우리가 여기를 빨리 지나간다고 했었던 거. 빨리 지나갈 계획이었다고? 네, 이게 문장이 긴 거지 문장을 하나하나 뜯어야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시작품이 좋았었고 얘기할 만한 내용이 뭔가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제가 읽으면서 아 이거 궁금하네 하니까 뒤에도 설명을 다 해주긴 하더라고요. 읽는 순서에 다 나와 있긴 했는데 뭔가 육바라밀의 순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인욕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번 장을 통해서. 읽었는데 기억이 없어요. 이건데 여기 있다고요? 아니 그 눈이 훑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이게 약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읽어도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그쵸 맞아.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런 날들이 그리고 뭐랄까 저는 이 책을 되게 자주 여러 번 읽었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 그리고 다음에 읽었을 때 또 몇 년 뒤에 읽었을 때 또 몇 년 뒤에 읽었을 때 조금씩 다 느낌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코칭이나 이런 분야로 살게 됐으니까 이런 거지만 이전에는 제 경험이 없어서 혹은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몰랐었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알게 되는 방식으로 다시 읽었을 때 깨달은 게 좀 많았었긴 해요. 참, 오늘은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디션 읽었으나 기억이 잘 안 나고 와닿는 게 없이 그냥 그렇구나 했다. 그래서 어쩌라고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쩌라고의 그래서 느낌이 어쩌라고의 느낌에 왔다. 아, 근데 저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의 느낌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사실 그래서 어쩌라고의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전 대답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철학은 혹은 철학적 사유는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제 분석 철학 수업이나 이런 거에서 다룰 때 뭐 허무주의나 아니면 인식적 회의주의 같은 것들이 막 있을 때, 야, 이 세상 막 알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 뒤에는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살라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라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 오케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가 비어 있으면은 물론 그걸 만들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도 없네 내 거 그러고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입장에서는 약간 좀 내가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그래서 어쩌라고에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것도 맞아. 방법이겠네요. 제가 딱 바라보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쪽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확률 쪽을 철학으로 다루는 과정이 확률론적 인식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면은 세상이 이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쩌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이런 식으로 윤리를 지켜나가는 게 좀 더 이득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도 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람이의 순서 이거 근데 저도 이제 궁금한데 이거를 다루면서 학교에서 불교 관련 시험 출제할 때 좀 더 뭔가 깊어졌나요? 궁금해서. 저는 정말 사실 많이 배웠어요. 오. 도움이 진짜 많이 됐고 사실 제가 정말 TMI지만 서술형으로 육바라밀을 냈었거든요. 아, 냈었어가지고 내고 가르친 부분이었는데 이제 시험범위 지나고 나서 다시 배우고 있는데 여기 설명해주는 부분이 되게 좋아요. 육바라밀에 대한 설명 부분. 그래서 훨씬 더 많이 그래도 깊이가 생기는 느낌? 도움을 저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뭔가 그치. 근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학생들이 이제 고통받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의 공부가 깊어질수록 문제의 수준이 디테일해져서 이게 일단 다 맞는 소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심지어 수학도 아니야. 불교는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긴 한데 막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혹시 그 시험 문제를 나중에 구해다 줄 수 있나요? 내가 너무 궁금해. 그거 불교 파트를 이미 너무 실제 된 부분이라. 음, 근데 육바람이는 그냥 그 단답형으로 했어요. 그렇군. 반야랑 선정을. 오케이. 그럼 잠깐 딴 소리인데. 제가 어제 느꼈는데, 어제 내 친구 무슨 연구 결과 같은 거 봤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치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우리 앉아있으면? 응. 왜지? 몰라. 근데 직장인들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을수록 치매 확률이 높아진대요. 살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래?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 뭐가 떠올랐냐면은, 생각보다 철학과 교수들은
나이를 잔뜩 먹어도 치매가 안 걸려. 그렇게 오래 앉아 있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왜지? 그래서 막 하다못해 이 남해군 산사님도 90 몇 세에 돌아오셨었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정정하셨어.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유를 많이 하니까 맞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앉아 있는 건 딱히 머리를 좀 덜 쓰면 뭘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머리를 동일하게 쓰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오래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회인들 사이에서 사무직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반복 무언가를 하는 어. 경우가 좀 보려나. 그래서 저런 동일한 거의 반복이라고 하기 좀 없긴 하죠. 비슷한 업무를 하게 되니까 사무직들은 맞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그래서 근데 이것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얘기가 있던데 뭐지? 최근에 그거 ADH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그 ADHD인 분들이 약간 머릿속에 TV가 여러 개 켜진 것처럼 생각을 한 번에 좀 다층적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ADHD의 치매 그래도 관련성이 발병 있나라는 생각은 있나요? 좀 이따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추적해야겠다. 오히려 머리를 많이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머리를 많이 쓰는 거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그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별로 치매에 좋지 않다고 취약하다고. 멀티태스킹 자체가 뇌 세포에 좋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죽어라고 하는가 이게 아니라 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리소스가 쓰이는 거잖아. 줄줄 새듯이. 어. 그런 게 있기는 하겠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복잡하고 다변화된 일들을 깊이 있게 하면 오히려 학습이 되고 도움이 치매는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그걸 단순하게 축약해갖고 계속하면 예를 들면 옛날에 고스톱 치면 치매 안 걸린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은 고스톱을 꾸준히 치면 그냥 그 고스톱을 잘 치는 치매 노인이 되는 거야. 유유. 뭐 치매가 걸렸지만 고스톱만 기가 막히게 치는 거지. 그래서 거의 가고 유일하게 나오면 그 고스톱만 치자 그러고. 그래서 밥을 거의 먹고. 유일하게 치매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인지적인 활동들이 하나가 외국어 학습이고 하나가 비디오 게임, 그러니까 게임류예요. 되게 다양한 게임들이 하는 과정에 특히 롤플레잉 게임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롤들을 되게 여러 가지로 옮겨보는 작업들을 하거나 아니면 뭐 외국어를 배우면서 다양한 형태의 표현들이 계속 익히거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죠. 저 TR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하면서 제가 한계를 느낀 게 TR은 제가 제 걸 챙겨야 돼. 그러니까 제 캐릭터성을 제가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마법적인 스펠 이런 것도 제가 알아가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소지품도 내가 알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GM이 하는 거라고는 나의 선택지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것밖에 안 하지 내가 어떤 캐릭터성을 가져서 어떤 직업적인 특성을 가져가지고 그게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 저는 제 직업 특성도 생각해야 되고 캐릭터성도 생각해야 되고 소지품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목표도 생각을 해야 되는 엄청난 많이 생각해요. 네, 되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약간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인 게 이게 집중이 안 돼. 근데 진짜 죄송한데 TRPG가 뭐죠? TRPG가 야 이거 진짜 죄송해요. 그 TRPG랑 GM? 야 GM이 뭐지? 비오타쿠의 죄송합니다. 교양이 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테이블 테이블 플레잉 롤. 게임. 그러니까 롤플레잉 게임인데요. 테이블에 앉아서 요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보드 게임 있잖아. 아까 브로마블이에요? 야 이게 그 트위터에서만 보던 도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GM은 그러니까 뭐지 책 그 게임 책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왜 그런 책 해보셨어요? 1번으로 가면 무슨 아, 2번으로 가면 이거를 스토리에 맞춰서 쫙 모든 선택지의 결과를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플레이어들이 하는 선택에 너 그럼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 라는 NPC는 그럼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고 해주는 게 GM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플레이어들은 자기가 선택한 그 캐릭터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서 그 게임을 이제 풀이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말까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 거죠?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그
사실상 그 신기하다.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게임 죽어서 그 게임 끝날 수도 있고 음. 그 결말이 뭐 용사처럼 마음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든 게 다 흐지부지 돼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런 약간 결말이 여러 가지가 되죠.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너무? 나는 옛날에 이거 한번 되게 머리를 많이 재밌게 써야겠다, 진짜. 현대문 레거시기를 되게 재밌게 이건 이런 게임이거든요. 요런 보드인데 여기 애들 신기해.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는 걸 이렇게 막고 이거저거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보드 위에다가 펼쳐놓고서는 맵을 따라서 요 각자의 플레이어 캐릭터를 조금씩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GM이 룰북을 가지고서는 맡아서 그 게임 운영을 해주는 거지. 아, 운영진이에요. 사회자가 있는. 네, 느낌. 사회자. 그리고 그거에 그 GM의 게임 룰을 매니저. 같이 그치. 다 습지한 상태 내에서 그 플레이어는 자신의 캐릭터를 움직이는 그 과정 내에서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 특성과 이런 하나하나를 예를 들면 고려를 비열한 해서. 성격이 있으면 어. 내가 비열하지 않더라도 나는 캐릭터에 이기려면 나는 비열한 캐릭터 하나만 선택을 해야만 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이 게임 특성이 뭐냐면 그 방금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세계가 굴러가려면 이 시스템을 납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연성이라고 맞아,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너 나한테 GM이 그래요. 너 나한테 이 캐릭터 비열한 성격이라고 했는데 이 결론 자체는 너무 비열하지 않은데? 너무 정의로워. 이게 맞아? 라고 물어요. 네. 시스템이.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가 근데 그거는 거꾸로 보면 이렇게 비열한 거야 해가지고 시스템이 납득을 하면 그 게임이 굴러가는 거고요. 납득을 못하면 다시 설득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포기해야 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연극을 책판에서 하는 느낌? 그쵸, 그쵸. 그래서 전 ADHD의 한계를 느꼈어요. 약간 제가 그걸 생각해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도 못하는데 이 플레이 시간 3, 4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집중도 못하고 그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봐야 되는데 한 번에 여러 개를 보지도 못해요. 애초에. 그래서 시스템이 자꾸 너 그거 저번에 안 선택하지 않았냐? 맞네 미안 취소 약간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ADHD들이 다 TRPG 좋아하던데. 재밌으니까요.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그냥? 도파민이 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고. 잘 하기도 할 텐데 그냥 요새 좀 힘들거나 이제 기력이 떨어져 있을 때 하면 뭐 그렇기도 하고. 집중력 유지가 안 돼요. 진짜. 근데 원래 3시간은요 공부를 해도 힘들어요. 지금 3시간 할 수 있는 거 제가 즐거워서 3시간을 한 거고 그것도 맞아. 애초에 겨우 즐거우니까 간신히 3시간을 버틴 거고 일반적으로 못 버틴다 에 가깝죠. 밥 먹기도 3시간 못해. 그래서 제가 사케이가 ADHD 이슈라기에는 이미 충분히 즐겁기 때문에 3시간쯤은 하는 건데 그게 못 버티는 거 아닌가? 인간의 집중력 한계는 물리적으로는 20분이에요. 그걸 중간에 쉬었다 해서 2시간을 버티는 거지. 뭐 그렇군요. TRPG 나도 하고 싶은데 맞아. 신기하게 나는 저런 게 세상에 있는지 몰라. 근데 TRPG 판이 되게 성별차별적인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남성 과다판이 있고 여성 여초판이 있고 약간 이런 느낌. 그게 또 그런 게 있구나. 같이 하다가 약간 싸움이 났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차별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남성은 안 맞습니다, 여성은 안 맞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애초에 판이 되게 좁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사람을 찾기 힘들어요. 왜냐면 다 같이 거의 다 성인인데 성인이 한 번에 모여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맞아. 사회인이 시간을 맞춰서 3, 4시간 정도 게임을 한다? 가능할까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TRPG 유명한 썰들 많은 거 있잖아요. 고블린 브락 TRPG 썰. 고블린 브라. 여러분은 고블린 브락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GM 산을 등진 브락을 나무 울타리에 둘러싸고 있고 보시기 해서 이렇게 한다. 파이터 잠깐만요. 크로스보우로 석궁이라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십자궁이나 쇠뇌라고 해서 석궁은 진짜로 돌을 날리는 말하는데 스톤보우죠. 그거 맞아. 찾아보니 스프레 데이터가 있더라고. 자, 석궁을 든 고블린들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돌격할까요? 레이저. 그 전에 저격해봤으면 한데 가능할까요? 좋습니다. 공연으로 보조할게요. 조용히 숨어서 저격을 하는데 공연으로 보조한다고 노래를 부르면 들킬 텐데. 그럼 제가 돌격하면 어떨까요? 괜찮아요. 저 공연 마임 있어요. 조용한 마임으로 레이저의 살기를 불러일으켜요. 그럼 보조를 받아서 굴려보세요. 성공이네요. 데미지가 고블린 경비는 머리가 떨어졌고 조용히 입구까지 접근하는 건가요? 나무벽을 부숴 돌입하면 어떨까요? 주문을 외워도 안 들키겠죠? 불악에서 마을을 잡아본 인질이 있다고 하지 않나요? 불악을 불태우면 사람 어떻게 되죠? 인질도 NPC니까 죽이면 레벨만큼 경험치 주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면 크리트 경험치 적을
그럼 돌격해서 고블린만 죽이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일행의 가치관은 전부 악성향이죠. 인지를 신경 쓰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것은 훌륭한 악성향입니다. 추가 경험치를 드리도록 하죠. 위저드 그럼 고민할 것도 없네. 인파워에 맥시마이즈 파이어볼 던질게요. 얘 피해 굴리시고 계속. 자 오케이 터져나옵니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다 죽습니다. 제 캐릭터가 섬기는 아주먼드 교수님이 기뻐하시겠군. 전 일행에게 에너지 보호 주문을 걸게요. 돌격하면 되죠. 잠깐만요. 돌격해도 되죠? 이제 할 거예요. 돌격해서 부수긴다. 다 괜찮은가요? 오케이 모시기 이렇게 하고 이제 자 보니까 뭐 불황 아닌 난장판이 되고 모시기 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렇게 되네요. 모두 해보세요. 자 먼저네요. 파이어로 더 던져요. 어디 보자. 천막은 인질들의 숙소였고 묶여 있었더니 반사 내성은 실패입니다. 다 죽은 거야. 헐. 그래서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봐서 그 여자가 저녁에 마을에서 만났던 에일레안이라는 이름의 처녀가 애타게 찾고 있던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가족들을 먹여 살린 그렉이라는 오빠인 것 같네요. 아 나중에 시체 뒤덮거려서 무효품이라도 회수해야 되겠네요. 에일레 그걸로 한번 꼬셔봐야지. 그럼 재판이요. 불타는 불황을 배경으로 멋들어진 연주를 할 수 있을 거군요. 노래 계속하면서 매직 미사일을 도망치는 고블린 쏴요. 명중. 얘 새끼 고블린은 아니고 가장 가까운 녀석이 누구죠? 돌격해서 소녀를 때려요. 와우. 소녀는 HP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럼 클리프 나머지 고블린 둘도 또로 성공. 파이턴 단칼 날립니다. 자 이제 행동 끝인가요? 예, 드디어 칼 한번 휘둘렀네요. 계속 이렇게 가죠. 진짜 이 보면은 이게 그 악성향 플레이들을 하고 그러니까. 있으면 근데 이게 평범한 썰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 평범한 썰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좀 웃기는 썰인데 진짜 끔찍한 썰들은 이 망하는 썰들은 한두 개가 아니죠. 아 그럴 수가 있구나. 거기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끼리 맞춰서 하는 거들 많아요. 트롤이 맞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거 그래서 저 돌격충 가끔 나오고 그럼 이제 돌격할까요? 님 번역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 나오고. 원래 저 고블린 불악이 이거 있다. 여러분은 여관에 모였습니다. 이런 거. 이게 보면은 이거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 거죠?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숲의 상인 중 하나에게 고용되었고 모시기 해서 자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있대. 잠깐만요. 제 캐릭터는 그런 호화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제는 청빈함을 믿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클레릭은 불만스러운 표정이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제 캐릭터는 그 여관에 들어가길 거부했다니까. 저희들이 왜 만나게 되는지 짜는 거죠. 제 캐릭터는 보이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여관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모였는지 말해봅시다. 저 먼저 할게요. 제 캐릭터는 싸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로그와 예전부터 동행했습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거랑 제 캐릭터랑 무슨 상관인가요? 제 캐릭터는 도둑놈을 싫어하거든요. 만나자마자 결투를 선언했고 때려 죽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만나자마자 결투하고 때려요? 제가 계산하는데 평균 데미지를 보면 이야. 처음 만난 자 이러면서요. 올렸어요.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마스터가 읽으라고 강조했고 모시고 싸우지 마세요. 로그 피엘님이 캐릭터를 너무 방어적으로 굴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진행할게요. 쭈루룩 그랬더니 여관 안에 안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여관 입구였습니다. 제 캐릭터 여관 입구에 없을 거예요. 저런 건물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니까요. 근처 숲에서 토하고 있을 거예요. 토한다고. 그래서 제 캐릭터는 이게 TRPG에 제 캐릭터는 이상한 그런데요? 것들이 나타날 때 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 제 캐릭터는 그런데 제 캐릭터도 그런데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 시대에 별기가 있어요? 별기가 문제 아니죠. 역겨운 범죄는 저 전화 좀 바꿔 올게요. 저희 게임 시작할 때 다들 폰 꺼두기로 하자. 죄송합니다. 다녀올게요. 저분 참여 태도에 문제 있지 않나요? 폰도 꺼놓고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모니터링은. 그건 아닌데 서로 합의해가지고 그냥 이때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합시다. 점점 얘기가 이런 거. 너무 막장인데요. 원래 그 여러분은 시리즈라고 되게 유명해요. 이거 TRPG 망설들 보면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마음 맞는 TRPG 인원이 구하는 게 이렇게나 어렵다. 그래가지고 원래 TRPG가 이야기가 시작하려면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그리고 그 이야기의 흐름대로 캐릭터들이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 납득하는 건 자기 안에서 그 이유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롤이 없는데? 내 캐릭터 롤이 없는데? 그럼 여기 이 게임을 왜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라고 물으면 그건 GM이 알아서 하셔야죠. 뭔가 반사회적 행동을 잡을 수 있는. 사실 작은 사회예요. 게임을 GM이 운영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크게 보면 GM도 플레이어거든요. 그냥 사회자의 위치이지 약간 사회 플레이어로 또 불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리얼 플레이어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 네, 이 TRPG 얘기를 왜 했냐면 저희가 왜 그냥 가만히 폈냐면 저는 가끔씩
사실 여기도 우리가 지금 우리 캐릭터를 굴리고 있는 곳이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삶이란 연극이다 이런. 아니 그냥 여기가 지금 우리가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굴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하기 싫은 게 나타나잖아. 하기 싫은 일을 처하잖아. 아, 이 캐릭터는 이런 거 안 좋아한대요? 아, 이 캐릭터한테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 근데 이제 GM은 얘기하는 거야. 웃기다. 근데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안 맞다니까요? 제 캐릭터는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게임은 시간이라는 게 지나요. 그러니까 선택은 안 해도 그 턴은 안 넘어가도 시간은 사실 지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 저 이제 빠질게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인생 그렇게 안 돼가지고 정신 차려보면 3달 동안 아, 제 캐릭은 그런 게 아닌데요? 그러고 있어요. 그냥 3달 동안. 진짜 이게 뭐가 됐든 간에 GM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지 근데 일단 이 캐릭터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아, 그런데 제 캐릭터는 여간에 안 들어갑니다. 제 캐릭터는 굶어 죽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굶어 뒤지세요. 아웃.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어떤 해석을 하든 저는 그래서 저 지점이 결국에는 그래서 어쩔 건데로 이야기를 하는 거랑 뒤랑 되게 비슷하게 같다고 믿어요, 가끔씩.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읽어보면 아마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게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가만히 듣고서 이 이야기 뒤에다 쓰면 좋겠다 그랬는데 일단 밑밥을 깔았으니까 이제 여기는 넘어가 보자고요. 자, 뭐 보죠.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시수거리, 문설시경, 심해 의취, 그리고 체류기업 200%. 여기서 좀 되게 신기한 문장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던 단어들이랑 좀 다른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되게 신기한 단어들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가 있는데. 이게 미묘하게 14%이 말이 많죠. 그렇죠. 말이 많고 되게 부연 설명까지 되게 잘 해주는 느낌. 또 뭔가 이렇게 한국사 요점 정리 노트 같은 느낌으로 이제 착착착 정리가 쫙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시야 뭐 그때 그거였으니까 그때라는 거였으니까 이시수거리 문설시경 그 경전을 듣고 그리고 심해의취 그 뜻을 깊이 깨닫고는 그리고 체루비읍 이 루자가 이제 저희 눈물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200불원 부처에게 아뢰었다. 그래서 뭐 이제 희유세존 뭐 드무신 세존이시여 불설 여시 심 경전. 그래서 부처께서 이렇게 깊고도 깊은 경전을 말해주셨습니다. 아종섭래 그래서 저는 옛적부터 소득해안 얻은 해안으로도 미증 등문 여시 지경 그래서 뭐 이런 경전을 얻어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나이를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거죠. 이제 세존 약 부유인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등문시경 이 경전을 얻어 듣고 신심청정에서 즉 생실상 그래서 실상이라는 것이 생겼으면 마땅히 이 사람이 제일 드문 공덕을 성취했음을 알겠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신기했어요. 뭐 일단은 뭐 이거저거 다 문장을 본다면은 그다음에 당지 시인 그다음에 성취 제일 희유 공덕 희유라는 단어가 참 좋다고 느끼는데요. 근데 희유라는 단어가 한자로 쓰면 되게 뭐 약간 드문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영어로 옮기면 레어거든요. 유니크의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좀 뭔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썼었던 단어 생각해보면은 유니크 하신 유니크하신 부처님. 유니크한 공덕이다. 일단 맞는 말이긴 한데 왠지 이거 어떻게 번역되려나 궁금하고. 근데 저도 저거 좀 별로인데? 궁금한 게 저 이름에 저거 쓰거든요. 저 시자 쓰거든요. 그쵸. 희소하다 할 때. 네. 근데 앞에 지자가 이룰 지자예요. 근데 이루는 것이 돌림자예요 혹시? 네네. 지자 어떤 게? 돌림. 지자가 돌림인데 제 이름을 절에 가서 지으신 거거든요.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그 아버지 쪽이 불교셨어가지고 할머님이 신실한 불자셨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드물 히자를 쓰셨을까? 굳이? 그러니까 뭔가 단어가 있나? 라는. 희는 근데 그래도 불교적 문화에서 많이 쓰는 단어긴 하죠. 저는 저 희유라는 단어 때문에. 왜요? 그러니까 이룰 지자랑 그 드물 시자의 조합이 많이 쓰이는지가 궁금해요. 왜냐면 사실 그거 잘못 해석하면 되게 드물게 이룬다 이런 거지. 가끔 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미묘해지는데
제가 26년 커오면서 아무도 이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 근데 문장의 앞뒤가 다르죠. 희유가 되니까 드물게 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희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드물게 있음이라는 별개로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를 짓나요? 그러니까 요거 이룰 짓자. 있다. 이룰지. 이룰지가 뭐지? 혹시 어떻게 쓰이나요? 이룰지? 이런 거. 이를 이룰지. 네. 이를 짓자 저. 어떤 도달하는 것에 대한 도달하다. 얘기인데 어. 희귀한 곳에 도달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루다랑 이르다는 다르잖아요. 이를 짓자 저걸 쓰는 거면은 희귀하다는 의미 아닌가? 그러니까 이룬다라는 게 뭔가를 그러니까 완수하는 것이 없다가 아니라 이른다는 어디 가는 거잖아요. 도달하는 거. 그럼 드물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의 희는 음. 드문 곳에 도달하다에 가깝다고 맞아 생각해요. 나도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가지 못하는 곳에 갔다라는 형태의 문장이 되지 않을까? 이름에 대한 뜻풀이를 하는 게 되게 재밌긴 한데 저 희자는 근데 확실히 저희 불교 쪽 단어에서 많이 쓰긴 한데 왜냐면 유교 경전에서 희자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쵸. 정물치지. 희 안 쓰잖아. 아 희자 어. 희자 안 쓰지. 지자는 있어. 그래서 그쵸? 희는 불교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기는 해요. 유교 경전이나 도교 경전에서도 희자를 쓰긴 하는데 그래도 불교 쪽 단어에서 좀 많이 쓰긴 하겠죠. 정물치들이 진짜 그지는 아닌데. 희 유세존 여기 보면은 쭉 심해의취 이제 그 선생님이 심해의취에 주목을 하래요. 저 정말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진짜 지극하다 할 때도 쓰잖아요. 지극할지. 그럼 지극하고 지극하다라는 거는 희한이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도달하는 거지. 맞아. 또 좋은 의미인 거. 지시면 희에 도달하는 것인 거니까. 맞아. 심해의취란 깊고도 깊고 심오한 이해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좀 보면 선종은 해오라는 것과 증오라는 걸로 깨달음을 두 단계 나눴대요. 저는 이걸 처음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선종 쪽을 많이 공부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해오는 직연상,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랑 보는 게 거기에 도달했고 학문적 이해가 아니라 어떤 일종의 탈체감을 막 느끼려고 하는 단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뭐지 머리로 아는 깨달음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거기에 이제 하나가 되는 깨달음 이런 거겠지. 예를 들면 악보를 보고 악기를 다룰 수 있다. 이거 이제 몸과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아는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악기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소울을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 심의 의취인 거지. 가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 중에 베이스 뮤지션 중에 되게 기깔나는 연주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해외에 계신 분인데 음향이 그려진 베이스를 들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분이 음악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이 좀 있어요. 근데 잘못된 음을 연주할 때 어떻게 하는가? 사실 어떤 연주에서도 잘못된 음은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소화하는가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되게 어떤 그 선종적 깨달음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영상이 있었거든요. 좀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빅터 우튼이었어. 빅터 우튼. 혹시 베이스 연주자 좋아하시나요? 베이스 치시는 분들은 멋있지만 잘 몰라요 사실. 아하. 음악 쪽에 연이 없어가지고 좀 음치예요, 박치예요, 몸치입니다. 오 멋있다. 딱 반음씩 움직이는 걸로 이걸 해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멜로디를 짜고 이 사람이 이 음악에 대한 강의를 해주는 게 되게 있는데 약간 이거 보고 있으면은 야 이게 수행승이요 베이시스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의 기타도 딱 이 음향 기타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심상치 않다. 이분 그래서 연주 듣다 보면 좀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의 연주가 약간 심의 의취. 심의 의취라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런 거였어요. 되게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신심청정, 청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번에 저기에서 장원정토분에서 이미 정토라는 개념에서 정을 다뤘었잖아요. 맑고 깨끗한 것을 다룰 때 청정에 대한 얘기들. 근데 실상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상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상이 생긴 걸 우리 이때까지 딱히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뭐 상에 머무르지 않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그쵸. 근데 거기서 갑자기 실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이 실상이 뭔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315쪽에서 보면은 형이상의 본성 얘기한다라고 해서 실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상 반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여기서는 그 약간 뭐랄까요 그 본질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감각 혹은 본질에 대한 관조하는 것들을 얻어냄에서 이제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의 실상은 아마도 그 얘기했던 진여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아상, 인상, 중생상, 도화상 이런 걸 머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별개로 아마도 여기서의 상 같은 게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마음을 깨끗이 한 뒤에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혹은 이 상황에서 보여지는 진짜 본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나이를 이렇게 먹고 처음 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서 시실상자 즉시비상. 방금 내가 얘기한 그게 선생님께서 계속 상이 없애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방금 상을 얘기했었지만 사실 이거 상 아닌 거 아시죠? 라고 하는 거죠. 주워 담는 거죠. 시고 열의 설명 실상. 그래서 열애께서 실상이라 이르렀다. 근데 이 실상이라는 말이 네. 여기서 생실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생겨난다. 즉생실상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죠. 생겨난다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실상이라는 게 어떤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를 보는 거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거에 가리거나 다른 걸로 바뀌어 있거나 혹은 내가 잘 못 보던 것에 있었던 거를 이제 내가 깨우쳐내는 그러다 보니까 즉생실상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게 만들어진다라기보다는 내가 그거를 보게 되거나 얻어냈다인 건데 약간 번역을 그렇게 한 건지 혹은 생이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 이외에도 썼었던 거지. 왜냐면 즉실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 뭔가 그런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아니면 변실상이 더 좀 익숙한 느낌? 생이라고 썼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도올의 강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서의 참된 모습은 이제 이 실상이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대요. 뭐 일본 불교학자 중에 나카무라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름이 너무 평범하고 무슨 나카무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카무라의 번역에 의하면 일성이 뭐야? 근데 너무 흔한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동현 씨에 의하면 진실하다고 사는 생각 정도의 의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실상이라는 것은 진여와 같은 의미로 모든 존재에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 아까 얘기했었던 그 형이상적 본체를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쭉 얘기하다가 보니까 라집이 중론 등 여러 책의 번역에서 매우 즐겼었던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국 철학에 원래 본래 있었던 개념이 아니라 라집이 쓰는 과정 내에서 그 매우 번역 과정에서 즐겨 썼었던 용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좀 춥나요? 네. 제가 좀 갖고 올게요. 그리고 뭐 산스크리트 텍스트가 더 고본이었다는 것을 뭐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넘어가죠. 그리고 세존 시실상자 이렇게 좀 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바로 아래 아금 듯 문여시 경전 신해수지 부조구이나 이제 저는 이제 이 경전을 얻어 듣고 믿고 이해하고 수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약간 좀 광호하지 않나요? 약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안 그래도 지난 시간용 그 표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라이크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지난 시간 표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인가 이 새끼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말해주고 저렇게 해서 말해주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수보리께서 이제 제가 이제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뭐 뒤에 가서 어떨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까지 깊게 같이 얘기하면서 읽어보면서 그 맥락을 찾아내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유천님한테 제가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데 이거를 저기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강해본과 여기서는 문맥이 약간 달라져요. 왜냐면은 제가 이것을 보고 듣고 뭐 믿고 수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라디폰에서는 이제 남해선서본에서는 그 뒤로 가면은 약당 내세 후오백세 기후중생 등문시경 신해수지 시인 즉 제일 희유
만약 이후 500년 뒤에 중생이 있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고 수지한다면 이 사람은 제일 드문 사람입니다. 이 두 문장이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라직본에서 그 강해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세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믿어 깨닫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없지만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해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뭐 훗날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듣고 이해해서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제일 희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사실 두 번째가 제일 읽혔어요. 맨 처음에 읽었을 때. 그래서 약간 보면서 그 문장을 두 개를 나눠 놓은 게 이제 남행근선사의 본이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쉼표로 해서 저는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두 번째가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둘 다 약간 좀 처음 딱 보자마자 뭐지? 약간 스토리 뭐랄까 약간 나는 쉬운데 자만심에 빠진. 그쵸. 물론 이걸 자만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대화록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맥락적인 감정을 읽어내는 걸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그 희곡 같은 거 읽으면 그 대화 사이에 감정들을 읽어내기 위해서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 이런저런 막 그 감정적 미사용을 넣어가면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딱 이거 보면서 뭐지? 스토리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뒤에 조금 나오죠. 여기서 여기 있다. 여기로 먼저 하이고 차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제 사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은 이걸 칭찬하는 건 나도 없다는 거 아닌가? 그치. 난 이미 이해했으니까. 그쵸. 저는 쉬운데요. 500년 뒤에도 이렇다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런 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라는 거는 지금 나도 없다. 난 더 대단. 이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이자 아상은 아상이 아니라서 아상 즉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비상 이것도 똑같죠. 아인, 중생, 수자를 앞에 하나 나누고 뒤에서 쭈루룩 나누는 거. 그 뭐 수상행식, 역부여식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색 하나 나누고 그다음에 수상행식 나누고 이렇게 했던 거랑 똑같이 아인, 중생, 수자를 이런 식의 문장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하이고 이 일체의 재상 그리고 증명 재불. 근데 부처님이었으면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서 되게 화냈을 것 같아. 근데 나이가 50살은 더 많았을 거란 말이야. 수보리가 나이가 훨씬 많아요. 수보리가 선현 수보리라고 불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수보리의 나이가 부처님보다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숙이고 내려와서 배웠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때까지 내가 한 말 안 쳐듣고 저런 말 하고 있는 거 보면 개빡쳤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약간 좀 불경스럽지만 되게 매우 불경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교수님들이 수업할 때나 아니면 저도 가끔 제 코칭 하다 보면 나이가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코칭이 아닌 관계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걸 내가 설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대충 말하면 이거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서 굳이 틀린 말 아닌데 아주 정확하진 않으면 그쵸?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그래도 나이와는 별개로 사제관계가 명확하게 구현된 그런 관계였었지만 그래서 약간 묘하게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래도 설마 수보리께서 그랬겠느냐라는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나이 차이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보니까 이 대화에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걸까? 라는 생각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소이자하 왜 그러냐 하면 아상은 상이 아니고 중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상을 떠난 것을 부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 일체 재상 증명 재불 좀 이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아닌 것, 뭐 아상이랑 임상이랑 중생상 수자상 우리가 어떻게 없애는지는 처음에 반야심경 다룰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걸 한번 다루기도 하죠. 뭐 이전에 우리 한번 공활경 중간에 한번 다뤘었구나. 내가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많이 다뤘었긴 했는데 이걸 읽으면서 뭐 추가적으로 더 든 생각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이야기를 해볼 맛이게. 저 일단 저렇게 아인, 중생수자 나눠서 직십 이상이 두 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임을 정말 잘 살렸다는 생각을 그쵸. 약간 좀 꾸준히 살려온 그 라인의 방식. 리듬감과
힙합으로서의 이제 분명히 많이 잘 짜죠. 전 약간 궁금해졌어요. 이 수보리의 그 히스토리라 그래야 되나? 왜냐면 이 사람이 너무 익숙해 보이잖아요. 귀족식 화법이. 귀족 영예식 화법이 좀 영해. 너무 익숙해 보여서 엘레강사. 이게 나이를 들어서 이런 건가. 근데 또 그것도 있지만 수보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안한존자가 들은 거예요. 안한존자가 바꾼 표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불경의 시작이 여시 아문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뭐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들었어 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필터링이 되었기 때문에 또 엘레강사. 그렇지. 그래서 이유가. 수보리가 아니라 다른 누구였어도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런 흐름 자체가 이 뒤에 심지어 부처님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인정해준다 그래야 되나? 그치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시 이렇게 그 얘기하죠. 흐름 자체가 너무 이때까지 앞에 나왔던 거랑 너무 달라서 분위기가 그렇죠. 약간 좀 근데 이 다르다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뭔 소린가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아니면 이게 쓸모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기는 해요. 오케이 그렇군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여실히 해주는 게 아닐까. 이전까지는 부차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거예요. 막작 시설을 이러다가 이제 여시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럼 이제 점점 더 부처님이 유치원생 돌보는 선생님을 보이는 거죠. 이제 애들 맨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오늘 이거 배웠어요. 저 이제 언니예요. 이런 부처님이 그래 잘한다 착하다 네가 언니다 이거랑 뭐가 달라? 그쵸. 그래서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부처님의 그 유비 키우기 보는 느낌이 약간 훨씬 더 강해지 뒤쪽에서부터. 왜냐면 앞쪽에는 약간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가르침을 받아도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말도 그럴 수 있겠지만 뭐 사실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느낌 강했는데 맞아. 한 11, 13부터는 갑자기 부처님이 진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약간 판단?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평가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해지? 대화를 하다 보니 네. 새끼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거기서 깨달음이 온 거지. 약간 순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해봤자 바뀔까요?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이때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막 이렇게 그런 생각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그렇게 지난 시점에 막작 시절까지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습니다. 그렇지. 이제야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야 이해했네. 약간 이런 느낌. 너 새끼 말고 막 약간 좀 이런 나이를 생각한다면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그렇죠. 웃기다. 이제 앞에서 불보수볼이 여시 해서 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 불포 불외 이 부분이 딱 나뉘어 있었죠. 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전을 얻어듣고 놀라지 않고 공포에 젖지 않고 두려움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거의 되게 참 멋있는 단어시죠. 그 불경 불포 불외라는 것이다. 놀라지 않고 공포에 젖지 않고 두려움이 지속되지 않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공포라는 단어는 대충 포로 줄어들어 있고요. 그 경외라는 단어가 하나는 경으로 하나는 외로 나뉘어 있죠. 경은 이제 놀랄 때 문자가 되고 외는 이제 두려울 외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쓰지 않다면 당지시인 이 사람은 그 심위희유에서 이 사람은 아주 드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뭐 금강경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뭐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모시게 한다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또는 왜 이걸 공포스러워하고 왜 이거에 놀라게 될까요? 저는 공을 깨달았을 때 그 허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겨내야만 하니까 그 공에서 오는 자각이 불러올 수 있는
이런 경포의 감정. 전 약간 그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목도했을 때 점수줄을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 산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약간 너무 약간 세상의 진리를 깨우쳤을 때. 깨우친 부작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진리를 깨우쳤을 때 뭐 기쁠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뭐울 수도 있는데 이게 굳이 공포의 감정들을 넣은 거잖아요. 경포외라는 게. 그 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되돌아올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알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공포나 두려움 뭐 이런 쪽이 아닐까. 불가역성? 근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한데요. 저 경포에 대한 얘기가 저는 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 공을 넘어서야지만 경포에 불경불포 불회를 할 수 있다고. 왜냐면 공은 결국에 회의주의의 끝에 가 있는 거고 허무주의로 가 있는 거잖아요. 흔하게는. 뭐야 이게 다 변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가? 뭐 부승불감, 뭐 부정, 그러니까 불구부정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늙지도 죽지도 않고 뭐 감소하지도 뭐 늘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그냥 우리는 바뀌는 걸 뿐이야? 그럼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기는 이슬 같고 번개 같은 거 잠깐 치다가 사라지는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전 거기서 오는 건 허무감이라고 생각하지 공포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가지고. 그쵸. 허무감. 공에서 오는 허무감. 타일가 뭐 이쪽에 가깝잖아요. 보통 그런 감정들은. 맞아. 허무주의로 관련. 라고 했었을 때 공을 느낀 그러니까 공을 단순히 생각은 허무주의, 허무 이게 참 이 두려워 그러니까 뚜렷하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딱히 그렇게까지 남의 분서가 명확하게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게 왜냐면 아니 알면 우리도 부처됐지 모르니까 공부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저는 이 모든 경전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케이 그 이후로 아직 부처가 없었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헛다리를 잡고 헤매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되게 전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되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은 왜 보통 근데 우리가 두려운 거는요 알지 못할 때 두렵지 않나요? 무지에서 오는. 네. 그 어둠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를 때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은 보통은 저 놀라리 경자 외자가 그러니까 두려워 외자가 경우외를 같이 붙이면요 두려워해서 공경하게 되는 거기도 해요. 외경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생명 외경 세상. 뭐 그때의 경자는 이 경자랑 다른 경자일 텐데 왜냐면 여기 놀라다. 근데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거든. 우리한테 위협이 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두려운데 그게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때 경포에는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왜 이거에서 경포해를 느끼지 않는다면이라고 얘기를 할 거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접하고 들으면 경포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근데 거예요. 나는 또 알기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하는데 알기에 두려운 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공포가 그 뭐라 해야 되지? 까만 밤이 무서운 이유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만 그 검은 그 어둠 속에서 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만약에 어린아이나 그냥 뭐 박쥐나 뭐 그런 뭐랄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 상황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알기 때문에 난 두렵다고 오히려 생각하는데. 살인마가 아무것도 없어본 모르면.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맞아. 두려운 거죠. 맞아.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두려운 두려운 것이다. 것도 저 알 역시도 두려움을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죠. 맞아. 정말 모르면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근데 알 때 두려워하는 거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칠지 알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대로 그게 좋다는 걸 알아서 두려워하진 않죠. 나쁘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걸 아니까 두려워하는 거라면은 어째서 이걸 읽는데 두려워한다. 이걸 어떻게 왜 봤는데 두려워하는가 인 거죠. 그 느낌 아니에요? 저게 맞다는 것도 알고, 저게 옳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저 지기에 도다르거나, 맞아. 내가 저걸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할수 알았을 있을까? 때의 그 두려움이 맞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션을 컴플릿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왜냐면 보시도 사실 무주상 보시라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너 반야를 얻을 수 있대.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길인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달하기가 어려운 어렵다라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에서 나올 수 있는 두려움. 이렇게 하면 성불하는데는 아니지만 그런 방법을 알았을 때 그게 너무 어렵다 해서 오는 두려움. 옳은 일을 한다는 게 드문 이유가 그잖아요. 어렵고 맞아, 맞아.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그쵸 이게 맞는 것 같기 이게 맞는 해석 같기도 해요. 그쵸? 왜 두려운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예를 들면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을 추구하는 과정 예를 옛날에 있었던 아란나행 같은 거 보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냥 하면 되는 거. 근데 문제는 고통스럽지만 하면 되는 거는 그냥 나랑만 싸우는 거죠. 그냥 무덤가 자고 시체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걸로 그러니까 그것으로 옷을 짜입어서 입고 남이 주는 밥만 얻어먹으면서 살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에 한 번 먹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타인들에게 내가 나눠줄 수 있으면 이것저것 나눠줘야 되고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돼 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끝이 없는 길임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과정이 이제 어렵고 지난하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보살도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경포회가 느껴진다라는 거 아닌가. 근데 정말로 그 중에 누군가가 이걸 보면서 경포해하지 않는다면 아 오케이 하라는 거구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근데 약간 이렇게 해석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문제가 하나 생겨요. 불교는 대체로 세상이 이런데 세상이 이렇고 너 힘들잖아. 근데 이렇게 살면 더 좋아질 수 있어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네가 걸어갈 길은 고난이야를 알려주는 건데 그럼 사실상 좋은 걸 알려주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층위가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설법을 통해서 대중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이제 출가생들의 의무들 중에 하나는 설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 부처님이 되는 거지 하나하나씩. 근데 그렇게 되는 삶은 대중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대중들에게 당장 느끼고 있는 고통이나 당장 느끼고 있는 누구를 떠나보낸 탄력감이나 아니면 내가 실패했었을 그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면서 이 사람들을 달래고 다시 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형태의 개념을 되게 상황에 맞게끔 되게 다양하게 치환해주면서 이 사람을 달래고 얼른 일상생활을 꾸준히 살아가게끔 만들고 라고 하면서도 조금 더 나아가서 그 타인을 위하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혹은 자기네들이 받았었던 돈들이나 자기네들이 받았었던 공양들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돌리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걸로써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달램의 영역인데 이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야기를 하게 되면 특히 금강경으로 가게 되면 이게 그 어떤 그러니까 출가자의 입장에서는 소승에서의 출가자, 그러니까 윗바사나에서의 출가자, 부파불교에서의 출가자는 수행인 거고 대승에서의 출가자라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인 거로 가는 거. 그러면 제가자의 소승에서의 마인드는 그냥 이걸 보면서 아 오케이 내 삶이 이런 식으로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르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지만 조금 더 넘어가면 대승으로 넘어가면은 아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뭔가 계속 보실하고 뭔가를 나눠야 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경포회를 느낄 정도의 사람은 좀 적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이걸 신실하게 보는 과정에서 경포회를 느낄 정도의 사람이라면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해당하고 맞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 사고계를 듣고 그냥 타인에게서 이걸 설법을 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포회를 느끼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예 못 느끼는 사람, 느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보면은 우리도 이걸 읽으면서 아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이야기들도 가끔은 하기도 하고 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그 전 세계 철학사의 어떤 천마신궁이라고 불리는 이 공산당 선언과 자본 이런 것들 보면 그것도 약간 경포회를 느낄 수밖에 없어. 맞아. 와 씨발 어떻게 생산수단을 국가가 완전히 가질 수 있지? 이거 가능한가? 그래갖고 끊임없이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은
그 민중에게 생산수단을 돌려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자본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아예 그런 생산수단이 만들어져 있지조차도 않아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진짜 갈 길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네. 약간 그 천마신공을 보고 있으면 경포회가 일어난다는 말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도. 아니 진짜 자본주의 처음 배웠을 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지경인 걸 깨달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하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근데 또 그 와중에 생을 이어 나가려면은 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경포. 그래서 오케이 이게 옳은 말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사회주의 지상낙원이 가능합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순간에 느끼는 그 경포회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의 맞아. 경포회를 말하는 거 아닐까? 근데 거기서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불경, 불포, 불외에서 그래? 오케이 알았어. 기다려. 딱 기다려. 나만의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우리 강사 빨갛게 막 이렇게 하고 해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긴 하죠.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이 아주 드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수보료 연애가 말하는 일바람일이 아니라 그것의 이름이 일바람일이 땡입니다. 여기서 얘기해보니까 육바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육바람일 중에 가장 먼저 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대충 이쯤 했으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좋아요. 딱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육바람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해보자고요. 네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저희 몇 시까지예요? 4시쯤 끝나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